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된 이후 특히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오로지 한 일은 계엄 모의, 해외 순방, 골프장에서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만찬 계엄 모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계엄 모의를 위해서 2024년 2월 23일 이진우 소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방첩사 방문하셨죠? 24년 3월 20일 이상민 장관 방첩사 방문했습니다. 더욱이 3월 22일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 신원식, 김영현 등과 만찬한 직전에 윤석열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방첩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도 안 된 시기에 국군 방첩사령부령을 개정해서 사이버 및 대테러 활동을 지원토록 업무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6월 10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또 방첩사 방문합니다. 방첩사령부가 쿠데타와 반란의 본거지 아지트가 된 것이죠. 박한수 육군참모총장 6월 13일 방문하셨죠. 강호필 합참차장 7월 12일 방문하셨죠. 그리고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됩니다. 존경하는 국방차관님, 직무대행님, 그리고 합참의장님께 여쭙니다. 저희가 계엄령 경고를 했고 계엄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차관님과 합참의장께서는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예하 사령관들에게 특히 지작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경고하신 적 있습니까? 계엄 그 자체에 대해서 가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신 적도 없고 체크도 안 하셨죠? 예. 존경하는 합참의장님 마찬가지시죠? 예, 저희들 합참에서도 그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었지만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하고 이해 가능한 거냐? 아마 들을 필요 있는데 못 들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참모들이 할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점검도 안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합참의장님께. 그 어려운 시기에 계엄에 전폭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그래도 국방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차관과 함께 노력해 주시고 아직도 저는 지작사령관 강호필 대장에게 존경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세 분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한 합참의장님, 원래 계엄사령부 국방부 건물 5층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통실로 밀고 내려왔어요. 합참의장, 그때 결심실의 의자의 주인공은 합참의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이라도 적이 공격하면 바로 격퇴시켜서 대한민국을 지키셔야 할 합참의장의 자리 그날 장관과 쿠데타 세력에게 빼앗기셨죠. 그러면서 10시 40분에 전군 경계태세를 내려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정을 하셨죠. 아까 존경하는 합참의장이 북풍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서울에 북한 테러 부대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고 매우 심각하다.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한다. 이런 말씀을 애하 부대에 하신 적 있죠.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11월부터 북한 오물풍선이 심각하다. 통신 대기하라. 계속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북한에서 오물풍선 내려온 건 11월 18일, 28일 두 번뿐이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 11월 9일 국방장관 등 윤석열과 함께 국방장관 공간에서 남침이 우려된다라고 해서 다 쿠데타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있은 국회 정보위에서 조태영 국정원장은 일체 대남 도발 흔적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합참의장님, 이번 쿠데타의 핵심 세력이었던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모두 북한의 위협과 도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소장이 다 나와 있어요. 합참의장은 그때 대남 도발 기미 없다고 보셨잖아요. 차관, 직무장관, 직무대행도 없다고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합참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무슨 괴담입니까? 이렇게 해서 부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선관위까지 사법부까지 입법부까지 다 짓밟고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이 이용당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의로운 분노감도 없습니까? 합참의장이? 우리 군이 이렇게 악용돼도 되는 겁니까?